건물주님 명의만 바꿔달라는 임차인의 속삭임, 덥석 물면 20년 호구됩니다. 여러분, 건물주님들, 요즘 밤잠 못 이루며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요청을 받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임차인이 명의만 바꿔달라는데 이거 괜찮을까? 괜히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지?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한다는데 내가 이걸 믿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줘야 하나? 솔직히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을 바꾸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로 닥터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바로 박 사장님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의 그저 작고 사소한 부탁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탁 하나가 박 사장님의 소중한 건물에 무려 20년, 아니 어쩌면 30년까지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대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로 닥터가 날카롭게 진단할 증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임차인이 명의만 바꾼다는데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겠지? 이런 막연하고 아니란 생각, 여러분의 귀한 건물을 수십 년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50대 건물주 박 사장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상가에서 7년째 카페를 성실하게 운영해오던 임차인 김 사장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저 김 사장입니다. 평소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말이죠. 이번에 절세 차원에서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명의만 법인으로 바꾸고 대표는 제가 계속하는 거니까 사장님께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법인 명의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께 불이익 갈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김 사장님은 평소에도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고 가게 관리도 깨끗하게 하는 박 사장님이 신뢰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김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요즘 다들 법인으로 바꾸는 추세라던데 세금 문제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어차피 김 사장님이 계속 운영한다고 하니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건데 뭐 어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하고 새로운 법인 명의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새로운 법인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 사이 박 사장님은 노후 준비와 건물 가치 상승을 위해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김 사장님에게 조심스럽게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건물에는 다른 업종의 상가들을 들여놓을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김 사장님의 대답은 박 사장님의 뒤통수를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직 이 카페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저는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법인 명의로 새롭게 계약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거 모르셨습니까? 박 사장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단순한 명의 변경인 줄 알았던 계약이 사실상 새로운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시작하는 것이었다니. 박 사장님은 대체 왜 이런 엄청난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위험한 진실, 지금부터 로 닥터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명의 변경.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다. 많은 건물주분들이 임차인의 명의 변경 요청을 그저 서류상의 이름만 바꾸는, 마치 은행계좌 주인을 바꾸는 것처럼 간단한 행정적인 절차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명의 변경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소중한 재산권과 임차인의 생존권이 마치 칼날처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우 민감한 지점이며, 향후 10년, 아니 어쩌면 20년, 30년까지도 해당 상가의 임대차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를 결정짓는 고도의 전략적 공방이자 법적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세금 절세나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명의 변경을 요청할 때 그 이면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새롭게 리셋하려는 전략적이고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건물주에게는 긴 제약이 될 수 있죠.
만약 기존 임대차 계약이 7년째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고 이 명의 변경이 법적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흘러갔던 7년이라는 기간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명의 변경 시점부터 다시 완전히 새로운 10년의 보호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존의 7년에 새로운 10년을 더하여 무려 17년 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운용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박 사장님이 바로 이 치명적인 함정에 본인도 모르게 빠져든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저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고 단순한 서류 변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임차인은 이를 통해 법적으로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얻어내어 장기 점유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펼쳤을 수 있다는 것을 건물주님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단 10년 보호기간, 리셋인가 승계인가?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차인의 명의 변경이 있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의 보호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 기간에 이어서 계속 계산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법적 성격 규정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명의 변경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명확히 나뉩니다. 첫 번째 경우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10년의 시계가 리셋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완전히 종료, 즉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 임대료, 계약기간, 기타 특약 등으로 계약서를 완전히 새롭게 작성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의 동일성이 명백하게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을 명확하게 삽입하지 않는다면 신규 임차인은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운 10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즉, 10년의 시계가 처음부터 리셋되는 것이죠. 박 사장님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카페 임차인 김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박 사장님이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줬다면 법원은 이를 기존 계약의 종료와 새로운 계약의 시작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이미 7년이 흘러간 계약에 더해 새로운 10년을 김 사장님의 법인에게 추가로 내주게 되는 총 17년이라는 상상 이상의 장기간 동안 상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건물주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손실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기존 기간이 누적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계약 조건을 새로운 임차인이 그대로 물려받는 방식입니다. 주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신규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 기간만 물려받게 되므로 10년의 시계는 리셋되지 않고 기존 임차인의 최초 계약일부터 기산되어 계속 흘러갑니다. 즉, 누적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8년차에 접어든 임차인 이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서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지위 승계이며 총 임대차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을 매우 명확하게 기재했다면 법인 임차인에게 남은 갱신 요구권은 새로운 10년이 아닌 잔여 2년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리고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삽입하느냐에 따라 건물주의 운명과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주님들은 명의 변경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보장하는 10년의 기간이 만료될 즈음 상가 임대차 현장에서는 이른바 명예 세탁이라 불리는 고도의 전략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곧 만료될 시점에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혹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별도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권리 양도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여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점유 권한을 확보하려는 권리 남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임차인은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계약과는 완전히 별개의 완전한 신규 임대차임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 임차인과 나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물이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10년의 보호를 오늘부터 새로 받겠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넘어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혹은 장기적인 점유 권한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임차인의 이러한 요청을 무심코 허용하거나 법률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해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소중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심지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직접 건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잠금 효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박 사장님처럼 이미 7년이 지난 계약에 새로운 10년을 추가로 허용하면 총 17년, 만약 임차인이 또 다른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27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건물주는 엄연한 건물의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속 빈강정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명의의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이보다 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건물주의, 경제적 손실과 장기적인 재산 운용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앞서 박 사장님 사례처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명의인 법인으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대폭 변경했다면 대법원은 이를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체결된 사실상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10년의 기간이 리셋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명의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임대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느냐가 10년 보호기간의 운명, 더 나아가 건물주의 재산권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박 사장님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한 로 닥터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5가지 방패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처방 명의 변경 요청 시 무조건 기존 계약 승계를 전제로 한 계약을 추진하십시오. 임차인이 명의 변경을 요청하면 단순히 새로운 계약서를 써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계약서의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지위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이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총 임대차 기간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최초 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를 매우 명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 문구는 기존 10년의 시계가 리셋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건물주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여러분의 재산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두 번째, 처방 임차인 변경 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 양수도 계약을 요구하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기존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권리 양수도 계약서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만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게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 권리 양수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라는 조건 하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 번째, 처방 계약서 작성 시 명의 변경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특약을 삽입하십시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승계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특약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건물주의 입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처방 임대료 인상 등 계약 조건 변경 시에는 법률적 한계와 파급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만약 명의 변경과 동시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다른 중요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등 기존 계약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신규 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더욱 커집니다.
임대료 인상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범위연 5%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조건 변경도 기존 계약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처방 모든 명의 변경 요청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필수적인 처방입니다. 임차인의 명의 변경 요청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건물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된 판단이 수십 년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임차인으로부터 명의 변경 요청을 받았다면 그 어떤 행동도 취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섣불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마치 지뢰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내 건물을 지키는 체크리스트. 현재 임차인에게 명의 변경 요청을 받았거나 앞으로 그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물주라면 지금 바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 확인, 현재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특히 최초 계약일, 계약기간, 그리고 지금까지의 갱신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해 두십시오. 이것이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단순히 사업자 등록 명의만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인지, 그리고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십시오. 구두로만 듣지 말고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요청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혼자서 이 복잡한 문제를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즉시 상담을 예약하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 빠른 상담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앞서 말씀드린 기존 계약 승계 관련 조항과 명의 변경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특약을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한 줄의 문구가 여러분의 건물을 수십 년간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임차인과의 모든 합의 내용은 구두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십시오. 문자 메시지, 이메일 혹은 별도의 합의서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임차인은 워낙 좋은 사람이라 임차인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냥 좋게 넘어갔어요. 이것이 건물주님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률 관계에서는 감정이나 정보다는 법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선의로 베푼 배려와 관용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법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법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의 빈틈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의 처방전, 건물주를 위한 핵심 요약. 오늘 로 닥터가 드린 모든 진단과 처방을 다시 한번 핵심만 요약해드립니다. 이 5가지는 건물주님이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명의 변경 요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쟁점이다. 10년의 보호기간이 리셋될지 승계될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운명이 갈리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새로운 계약서에 기존 계약 승계 및 총 임대차 기간 10년, 초과 불가 등의 핵심 특약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라. 임차인으로부터 명의 변경 요청을 받았다면 그 어떤 행동도 취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라. 선의에만 기대지 말고 법적 안전장치와 명확한 계약 조항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라. 이 5줄의 처방, 건물주님이라면 평생 간직하고 활용해야 할 지혜입니다. 오늘 로 닥터의 진단과 처방을 들으신 후 만약 다시 임차인으로부터 명의만 바꿔달라는 요청이 온다면 이제 여러분은 결코 과거의 박 사장님처럼 당황하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감 있고 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임차인분의 편의를 최대한 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문제 없겠지요?
이 한마디의 현명한 대처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물을 20년, 30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여기는 법을 진단하고 명쾌한 처방을 내리는 채널 로 닥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처방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